트로트 여왕 장윤정 11월 16일 패창가 리조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11월 16일 오후 7시에 콘서트를 연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장윤정 밴드와 안무팀이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티켓 가격이 $90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90면 지금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또 티켓팅이 시작이 되네 마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 되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곳에서 티켓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좀 독특한 사이트에서 티켓팅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현재의 상태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리조트에서 열리는 장윤정 씨의 이번 콘서트. 지금 보면 장윤정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행사의 여왕이라 불리는 한국에서는 모든 행사 섭외의 1순위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그런 장윤정이 정말 오랜만에 남가주를 찾는다. 패창가를 통해 미국 팬들에게 보내온 영상에서 여러분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러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노래와 말에는 정말 그런 힘이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번 리조트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라이브 콘서트를 직접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해외 팬들까지 만나러 가는 장윤정 씨의 영향력. 자, 근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윤정 씨의 이번 콘서트 일정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대구 콘서트 때 티켓팅 전량 매진을 실패하면서 장윤정 씨가 큰 좌절을 맛봤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졌었죠. 지금 보면은 립싱크 논란 티켓 부진까지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지금 이렇게 공연을 또 한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고 또 콘서트 일정을 보니까 당장 10월 19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와 연말 12월 7일 가톨릭 관동대학교 라이브 콘서트 강릉 콘서트까지 그리고 그 외에 굿밤 콘서트와 광양 페스티벌은 단독 콘서트는 아니지만 단독 콘서트만 10월달과 12월달에 다 잡혀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장윤정 씨 최근 행사장에서의 립싱크 논란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행사 못 오게 해라. 행사비 환원시켜라.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실상은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이번 횡성 한우 축제 제가 한번 전달을 드렸지만 역대 최대 30만 명이 몰렸다라고 했는데 기사 타이틀부터 장윤정, 박서진, 손태진까지 왔다. 그래서 횡성 한우 축제가 역대 최대 30만 명이 몰린 아주 성황리에 성료된 행사였다라는 식으로 기사 내용이 좀 적혀져 있죠. 자, 이거를 본다면 장윤정 씨의 영향력이 거대하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장윤정 씨가 등장한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 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행사 비용 한 번에 2,500만 원 얘기가 아니라 이 장윤정 씨가 근 한 달 동안 벌어들인 행사 일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립싱크 논란이 터지고 나서 벌어들인 수익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억 원. 최소 2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보면 정읍시, 가을 정읍에서 느끼는 자연과 문화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정읍에서 또 다양한 문화재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조항조, 별사랑, 김태연 같은 정말 유명 트롯 가수가 나오는데 바로 이번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정읍사 문화제에서 장윤정 씨도 등장을 확정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아니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립싱크 논란이 터졌는데
좌중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사를 더 열심히 나가고 있다. 국민적 비판이 그렇게 쏟아졌음에도 어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사의 기사들의 형태를 보면 이 장윤정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사는 오히려 장윤정 씨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한계점을 넘은 비난은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이번 립싱크 논란 사태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명 또는 개선점들에 대한 이야기, 부득이하게 앞으로도 댄스 파트에서 립싱크를 하는 구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SNS를 통해서라도 장윤정 씨가 입장 발표를 좀 해준다면 그래도 이 온라인상의 뜨거운 감자가 조금은 잦아들 텐데, 지금 뭐 장윤정 씨가 노래 부르다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마이크가 꺼져서 뭐 제대로 노래가 안 불러지거나 라이브를 다 완창했음에도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라는 비판이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이미 미운 털이 너무 많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좌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행사 일정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던 이 광양 K-POP 페스티벌 25일에서 26일까지 여기에 장윤정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일 날 이 정읍사 문화제에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행사를 막 2개, 3개 뛰던 전성기 시절 못지않게 거의 뭐 하루에 하루 걸러서 행사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립싱크 논란이 터진 이후부터 벌어들인 지금 공개적인 수익만, 제가 알아본 수익만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냐? 처음에 이 사태가 터졌던 것이 인천에서 열렸던 공연이었죠. 자, 이거 하나. 그리고 횡성 한우축제에서 보란듯이 열창했다라는 이 이야기. 그럼 횡성 한우축제 2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횡성 한우축제 못지않게 장윤정 씨가 양산에서 열렸던 문화축전에서도 제가 이 모습 보여드렸죠? 장윤정 씨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럼 요거까지 3개. 그리고 대구 봉산문화회관. 내달 6일날 20주년 특별 음악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6일날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도 장윤정 씨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럼 요거까지 4개. 그리고 익산 마한 문화대전에서도 장윤정 씨가 행사를 띄웠습니다. 요거 설명드렸죠. 여기 장윤정이라고 딱 출연 가수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 5개. 그리고 최근 경기도의 국민의힘 측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최. 무려 28억 원 예산을 확보한 이 거대한 예산 박람회에서 장윤정 씨 단독 공연. 이것까지만 6개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만 6개예요. 자, 그러면 제가 대략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의 한 회 4곡 공연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2,500만 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센 것만 6회에 달해요. 정확하게는 7회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문제된 공연까지 다 합한다면. 자, 7회 공연 비용을 합하면 이게 얼마냐? 2,500에 7회 곱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500에다가 7회 곱하면 이게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2억 원에 육박합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연까지 합하면 4곡 부른 행사 7번 뛰고 2억 원. 자, 4곡 무대면 이게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남아있는 영상들 보셨겠지만 4곡 공연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15분 이내입니다. 뭐 정말 러프하게 잡아서 20분 이내라고 칠게요. 그런데 7번이니까 이거 총 하면 얼마죠? 14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분짜리 공연 140분. 약 2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2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지금 장윤정 씨가 벌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에 나와 있지만 2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약 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 공연장에서 마이크 사고가 터지면서 장윤정 씨의 라이브 육성이 들렸는데
그 영상 댓글을 가보면 코맹맹이 소리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생 라이브를 들어보니 더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장윤정 씨의 라이브가 너무 멋졌다라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 장윤정 씨의 막대한 수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장윤정 씨에 대한 실망감이 왜 또 커지고 있느냐? 결국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고음 파트가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윤정 씨가 플렉스한 삶, 플렉스한 라이프만 보여주고 가수로서의 성의 없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364일 동안 맥주를 마신다. 이게 누가 얘기를 했느냐? 아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직도 맥주를 마시냐? 364일 먹어요. 금주하는 날은 건강검진 전날 뿐이에요. 이 자녀들이 봤을 때 1년 동안 하루 빼고 매일 술을 마신다라는 인식 자체가 이게 가족들이 이 정도인데 대중들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 보면은 이 맥주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항상 엄마는 술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아내와의 수입이 100배 차이가 난다. 눈물로 고백한 장윤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장윤정 씨가 이렇게 엄청난 용돈도 드리고 참 미안한 만큼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깐 잊고 지낸 것 같아라며 100배 수입이나 있는 장윤정 씨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분들은 싫은 거죠.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말이 있냐? 이런 말이 있어요. 도경아는 아내를 위해 맥주를 종류별로 사서 냉장고를 채워둔다. 그렇지 않으면 장윤정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화를 낸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 장윤정 씨가 지금 가수로서 자녀들에게도 매일 술 마시는 엄마, 남편이 볼 때도 냉장고에 맥주를 채워놓지 않으면 화를 내는 와이프. 근데 이 사람은 가수이지 않습니까? 가수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막 30억 원에 육박하는 행사 현장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많은 행사 일정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2억입니다. 2억. 한 달에 2억 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장윤정 씨가 결국 립싱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라이브가 나오는 그 노래 무대마저도 많은 현장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는 건 저런 자기관리적인 측면, 가수로서의 성의가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의 장윤정 씨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지금 보면 다양한 콘서트가 남겨져 있지만 여전히 티켓은 매진되지 못했고요. 이 남아있는 콘서트도 결국 성황리에 끝나기는 어렵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미스터트롯 3 그리고 예능방송 하차, 행사장에서의 손절 이런 걸 촉구하는 분들의 의견이 빗발치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씨가 직접 행사에 뛰어드는 모습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 무대가 장윤정 씨가 미스터트롯 3의 마스터 중에서도 거의 뭐 마스터 단장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위치를 놓고 본다면 이게 큰 무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크고 작은 무대를 장윤정 씨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행사 하나하나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가며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다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행사의 여왕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사실 이 장윤정 씨가 지금 알려져 있는 세간의 행사 비용이 적게는 2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2,500만 원, 예전 전성기 때는 5천만 원까지도 받았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장윤정 씨가 행사에 이렇게 크고 작은 무대에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기사가 좀 눈에 보입니다. 1위 임영웅, 2위 장윤정, 3위 이찬원. 최근 트로트 가수의 트렌드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검색해 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위에는 압도적인 임영웅 가수,
그리고 3위에는 이찬원, 그리고 2위에는 장윤정, 4위에는 김호중. 자,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왜 장윤정 씨가 지금 이 최근 트로트 가수 트렌드지수 순위에서 2위까지 급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마 눈치 빠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벌써 감이 오셨을 겁니다. 최근 임영웅, 이찬원 두 사람은요, 뭐 예능 방송에서 활약했죠. 단독쇼도 했었죠. 굉장히 뭐 긍정적인 활동을 했지만, 자, 이 김호중 씨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최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한 번 더 세간에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활동으로만 순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윤정 씨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그 이유. 최근 립싱크 논란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 비용의 실체가 다 드러났고, 장윤정 씨뿐만이 아니라 행사장에서의 가수들에게 지급되는 행사 비용이 너무나 과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수 순위 차트 2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최근 뭐 알다시피 립싱크 논란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뭐 MR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네 마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많은 대중분들이 깜짝 놀란 건, 야, 립싱크를 부분적으로 했든 하지 않았든 10년 가까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진행하고 노래를 4곡 정도 부르는데 수천만 원을 받았어? 자, 알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장윤정 씨를 바라보고 트로트 가수를 시작했다라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그 이유 중에서는요, 요즘 아이돌들 왜 많이 아이돌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엄청난 유명세, 엄청난 인기와 인지도, 그에 따른 막대한 부와 명예,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장윤정 씨를 바라보고 트로트 가수를 시작한 후배들도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나도 장윤정 선배님처럼 유명해지고 싶고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행사에 나가서 저렇게 막대한 행사비를 받는 스타급 가수가 되고 싶다. 이거 뭐 당연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대중들은 이 정도로 막대한 행사 비용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팬덤을 제외하고 일반 지자체에 지급되는 행사 비용 예산을 몰랐던 많은 시민분들은 경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장윤정 씨가 이번 립싱크 논란이 시작이 돼서 지금 뭐 국감에 뉴진스가 출석을 할까 말까 한 뉴스에까지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립싱크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장윤정 씨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려 120억 원을 주고 구매한 펜트하우스가 있다. 자, 근데 이 펜트하우스를 장윤정 씨가 직접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번 달이에요. 뭐 그 이전에도 근근히 등장을 했지만 9월 달에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120억을 주고 산 펜트하우스 내부가 공개가 됐는데, 자, 이렇게 냉장고가 탁 공개가 됐고 이 장윤정 씨 부부가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까지. 결국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아페르 한강 펜트하우스. 야, 이 아페르 한강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게 장윤정 씨 때문에도 굉장히 좀 유명해졌는데, 자, 이 아페르 한강 펜트하우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거의 뭐 성과 같다. 웬만한 뭐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주택을 뒤져봐도 이 정도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곳은 거의 없지 않을까. 현존하는 것 중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자, 이곳의 펜트하우스면 저층이 아니라 아마 고층에 살고 있겠죠. 자, 여기 어딘가에 장윤정 씨의 자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려 120억 원이다. 120억 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윤정 씨의 삶을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보면은 지금 뭐 이미 도경환 씨와 이 장윤정 씨 두 부부는요, 나인원 한남, 역시나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120억 원에 판매를 하면서 시세 차익 70억 원 정도를 남기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아페르 한강이라는 또 용산구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현찰 매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이미 막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120억 자가 도경환, 장윤정의 돈으로 자녀 용돈을 준다. 집에는 엄마의 카드뿐이다. 엄마 계좌에서 환전한 돈이야. 그러니까 이 도경환 씨가 내 아이의 사생활 예능 방송에 아이들과 함께 장윤정 씨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도경환 씨 역시 장윤정 씨에게 돈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 이게 뭐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위화감을 조성하고 박탈감을 주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의 너무나 큰 괴리감을 준다.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플렉스 하는 삶, 플렉스가 뭡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멋있게 돈을 쓰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플렉스하는 삶이 장윤정 씨는 과거부터 많은 예능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기사에도 120억 원의 자가에 살더니 씀씀이도 남다른 도경환 아들, 선물로만 110달러 플렉스. 110달러가 지금 환전하면은 대략 한 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이 어린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가 막 펑펑 쓴다라는 게 이 부모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120억 원 펜트하우스, 120억 원 플렉스, 자, 이런 삶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함께 등장하는 예능 방송. 아이들마저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모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 이 모습이 도경환 씨와 비롯하여 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도경환 씨 방송에 나와서 돈 자랑 그만했으면 좋겠다. 장윤정 씨와 그의 가족들이 방송에 나와서 돈 자랑, 플렉스하는 모습 보기 매우 불편하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삼시세끼도 해결하지 못할 지경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장윤정 씨와 그의 가족들은 돈을 펑펑 쏟아끼고 펑펑 버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장윤정 씨 부부와 자녀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 굉장히 좀 날선, 비판스러운 모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장윤정 씨의 자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린 아이들, 지금 사실 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장윤정 씨 부부의 플렉스한 삶을 보면요, 와, 그 단위가 어마무시합니다. 집도 이 정도 되고 이 아이들도 엄청나게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 장윤정 씨의 이 자녀, 아들내미죠. 이 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 영어 유치원 학원 덕분에 제가 뭐 앞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엄청난 이 미국 영재 캠프 합격했잖아요. 근데 이 CTY 캠프라는 곳이요, 과목마다 다르긴 해도 최소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업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격을 해도 여기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도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많이 주는 대목으로 보여집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장윤정 씨의 아들이 여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영어 실력의 배경에는 거의 뭐 한 10년간 거의 뭐 학비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엄청난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이런 곳에서의 사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연간 거의 뭐 1억 원에 가까이 달하는 학비를 펑펑 벌써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윤정 씨의 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립싱크 논란이 생길 정도의 10년간 똑같은 레파토리에 라이브 완성도도 떨어지는 무대를 선보이면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막대한 비용을 받는 행사를 계속하여 띄고 있다. 예능 방송으로도 돈을 계속 벌고 있다. 이게 개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미스터 트롯 3, 이것까지 등장하는 건 정말 아니다.
안 그래도 장윤정 씨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저렇게 막대한 비용을 행사비로 벌어들이면서 플렉스하는 삶도 우린 보고 싶지 않은 마당에 이 공정성 논란까지 쏟아지고 있는 장윤정 씨가 미스터트롯 3에서 하차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온라인상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제작진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 탑6 멤버들을 불러드렸지만 지금 서혜진 PD의 현역가왕2 바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벌써 방송 공개에 임박했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쯤에 방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스터트롯 3보다도 먼저 선공개가 되며 방송이 시작되면서 시청률을 가져갈 현역가왕을 생각한다면 이 장윤정 씨를 과연 이렇게 미스터트롯 3에 출연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비판이 있다면 장윤정 씨를 보이콧하기 위해서라도 미스터트롯 3 안 보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률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지금 안 그래도 현역가왕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미스터트롯 3. 지금 이렇게 쟁쟁한 탑6까지 불러드릴 정도면 얼마나 작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장윤정 씨의 자진 하차를 제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대중분들에게 노래가 좋지 않고 가창력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수로서 인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장윤정 씨는 확실히 대한민국 트롯 여가수 중에 탑급의 노래 실력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다만 최근 행보가 너무나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수입이 막대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를 타다 보니 초심을 잃은 게 아니냐. 자, 어떤 연예인이든 초심을 평생 끌고 가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윤정 씨의 선배 가수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많은 행사 현장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달드릴 행사 관련 내용들도 이 장윤정 씨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이게 예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의 모습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이 근 10년 사이에 장윤정 씨가 행사를 띄웠던 당장 2, 3년 전 영상들만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윤정 씨 공연 텐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여장군 느낌이 날 정도로 압도적인 막 퍼포먼스와 관객 호응 유도, 소리 대단하거든요. 확실히 최근에 있었던 논란들이 장윤정 씨에게 심적인 부담감을 안 줄 수는 없지 않나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장윤정이라고 검색만 네이버에 딱 간단하게 해도요. 보시면 뭐 경기도 의회 뭐 이거는 이제 동명이인의 장윤정 위원이 나왔다라는 얘기지만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행사들이 쏟아집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굿밤 콘서트도 있죠. 근데 신기한 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내용이지만 광양, 옥룡사, 배알도 10월 문화예술 여행지를 따라가 볼까. K-POP 페스티벌이 25일에서 26일 날 공설운동장에서 진행이 된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한다는 겁니까? 장윤정 씨가 전라도 광양 K-POP 페스티벌에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윤정 씨가 진짜 이 겨울 직전까지 뭐 겨울에도 행사를 띈다고는 하지만 그 겨울 직전 가장 날 좋은 가을 때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최근에 있었던 이 K뮤직 시즌 굿밤 콘서트인 부산은요 3만 관객이 운집했다고 합니다. 자, 이 3만 관객이 운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의 무대까지 보고 갔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뭐 많은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다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현장 야유가 엄청날 거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씨의 노래에 호응하고 응원하는 관객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건 우리나라의 이 공연 관람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장윤정 씨에게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어떤 분도 나서서 막 소리를 치거나 야유를 보내신 분들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장윤정 씨의 이런 활발한 활동이 계속하여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양산 삽양 문화축전, 여기도 장윤정 씨가 등장했는데 기사 타이틀을 한번 보시면 숱한 화제를 낳고 성황리에 폐막을 했다. 성황리에 폐막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굿밤 콘서트, 부산에서 열린 건 3만 관객인데 양산에서 열린 이번 문화축전은요 3일 동안 10만 명이 찾았습니다. 10만 명.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 행사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등장하는 가수들의 이 퀄리티, 가수들의 명단이 사실 행사의 주요한 완성도를 맞추는 척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행사에 어떤 가수가 왔다라는 거에 따라 그 행사의 급이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3만 명, 10만 명, 야, 콘서트 관람객으로 이 정도 숫자 모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도 이 정도 숫자가 오는 행사장에 장윤정 씨가 초대 가수로 갔다라는 건 그만큼 장윤정 씨가 여전히 공연계, 행사계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입니까? 지금 이 장윤정 씨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예능 방송 때문이다.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이 부분을 살짝 좀 짚고 넘어간다면 장윤정, 도경환 10살 아들이 미국 영재 캠프에 입성했다. 수학, 암산도 척척 해낸다. 이 자녀들에게 모든 걸 투자하는 부모의 마음은 뭐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장윤정 씨는 능력도 되고 돈도 많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절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장윤정 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대중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일이 없겠지만 최근 장윤정 씨의 립싱크 사태가 터지자마자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파토리가 지겹다. 10년째 똑같은 곡을 똑같은 레파토리로 진행한다. 똑같은 걸 10년째 하면서 돈만 받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대가 10년 동안 똑같은 완성도와 퀄리티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나마 덜했을 겁니다. 사실 이번 립싱크 논란이 요번에 처음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수년째 그 모습을 봐왔던 공연 현장에 계신 많은 관람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윤정 씨의 요번 립싱크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수년째 똑같은 거 하더라. 수년째 립싱크 하더라. 그리고 이 장윤정 씨가 행사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으로 그 인지도와 명성을 통해 자녀들까지 예능 방송에 등장하며 이제는 온 가족이 돈을 벌고 있는 구조. 사실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된 부분은 아닌데 결국 장윤정 씨가 초심을 잃고 계속하여 돈을 쉽게 벌어간다라는 인식이 많은 대중분들에게 잡혀버린 것 같아요. 물론 연예인들이 이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온 가족의 예능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명 생활이 길 수도 있고요. 정말 천문학적인 단위의 정말 적은 확률로 그것을 뚫고 스타가 탄생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스타들에게 실망할 때는 초심을 잃은 모습 그리고 스타들이 돈을 너무 쉽게 벌고 있다. 그러면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힘든 시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예능 방송에 등장하는 것조차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아이들과 함께 소소하게 지내는 모습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미국 캠프에 입성을 하고 정말 막대한 출연료를 받고 있는 모습들, 장윤정 씨와 도경환 부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모습들이 이렇게 예능 방송으로 등장을 하고 있으니 안 그래도 공연 퀄리티가 떨어져서 불만이 큰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점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립싱크 사태를 통해 터지고 말았죠. 자, 근데 요번 장윤정 씨가 많은 행사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달해드렸던 이 유튜버들 중에 이 소식 전달해드린 사람 거의 없는데 제가 이 행사를 쫙 꿰뚫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도 의화에서
5070 세대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무려 28억 원 예산을 확보한 행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박람회에서 연 공연장이었단 말입니다. 어르신들과 중장년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밀착 제공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 여기에 이 포스터 보세요. 5070 대표적 포스터입니다. 여기에 누가 대표 가수로 등장했습니까? 장윤정 씨 한 명입니다. 개막 무대 행사로서 장윤정 씨 한 명만 탁 불렀어요. 28억 원 예산의 공연장에, 물론 공연에 28억 원을 썼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총 28억 원이 들어갔겠죠. 여기에 장윤정 씨가 탁 등장을 했습니다. 7일에서 8일 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 오늘 등장했어요. 근데 장윤정 씨가 등장을 해서 공연한 무대 행사 중에 마이크가 꺼져버리게 됩니다. 꺼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안 그래도 논란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오니 노래 부르다가 장윤정 씨가 얼마나 시겁했겠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장윤정 씨가 행사의 여왕인 이유라는 기사가 2년 전쯤에 올라왔습니다.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방송에 나왔는데 이때도 음향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 행사 가수들에게는 음향사고가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장윤정 씨가 잘 안 들렸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그냥 자신의 육성으로 노래를 쫙 불렀단 말이에요. 이 당시 때 이 방송 장면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좀 극찬을 받았습니다. 당황하지 않는구나. 역시 행사의 여왕답구나.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바꾸면서도 멘트를 이어나가면서 이 많은 트롯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행사의 여왕 클래스구나. 장윤정 씨는 당시에 자신이 당황하면 관객들은 더 당황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장윤정 씨는 이 잘 안 나오는 마이크에 자신의 육성으로 노래를 계속 해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요번 경기도 일자리 박람회에서도 똑같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얼마나 시겁했겠습니까? 제가 이 모습을 봐도 굉장히 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이 당시 때는 장윤정 씨가 워낙 잘 나갈 때고 최근은 장윤정 씨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질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장윤정 씨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는데 어찌저찌 관객분들의 호응을 통해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앵콜 무대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앵콜 할까요? 노래 좀 더 불러도 될까요? 라고 오히려 관객분들에게 좀 호소 아닌 호소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쓰럽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좀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모든 안쓰러운 상황마저도 장윤정 씨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굴레에 불과하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좀 모든 걸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장윤정 씨가 방송을 통해서건 뭐 소속사를 통해서건 언젠가 SNS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 들끓고 있는 대중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입장문을 한 번 더 좀 발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횡성 한우축제 부산 공연을 끝으로 논란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행사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무대까지 장윤정 씨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